김건희 여사 이제 선거 관련해서 일부 언론사가 이제 판결문을 입수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도가 나오는데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죠. 그 이유들을 보도하고 있는데 먼저 1심 선고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시세 조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재판부가 저렇게 본 이유가 혹시 이런 문자 메시지 때문이 아니냐는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의가 굉장히 없는 사람인 것처럼 비속어를 써가지고 비하를 했다는 겁니다. 김종호 대변인 이 내용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문자 내용을 가지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김건희 씨가 수십억의 돈을 벌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식으로 그렇게 10억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 조작이 아니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서 다 손해를 봤는데 특정인은 그 주가 조작 세력과 연락하고 연계돼 있는 사람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저런 문자 하나로 이 주가 조작 세력과 공동 정범이 아니라 이건 마치 술은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네. 음주 운전은 아니다라는 얘기랑 똑같고 이러한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김건희 씨 판결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고 사법부도 정말 성찰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재판에서는 좀 바로 잡혀서 하나의 이런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그 악질적인 경제 범죄가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선례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물론 재판부가 이것만 가지고 그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아닙니다. 다른 근거도 여러 가지 들었는데 윤기찬 변호사님 만약에 항소심에서 주가 조작 관련해서 다른 증거를 만약에 특검 측에서 제시를 한다.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게 다른 증거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미 올해 2020년도부터 수사를 해왔던 사건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고검에서 이제 압수수색 통해서 녹취 파일을 발견해서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급진전됐던 사건인데 그 이후에는 그 기소된 이후에는 또 강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증거가 제출될 그거는 가능성은 없고 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죠. 저 부분은 어디에 쓰인 거냐면 이게 2010년도 뭐 12월인가 그때부터 쭉 하다가 2011년도 1월 달까지 요때쯤에 대해서 시세 조정에서 탈퇴했다. 소위 말하면 이제 공범 관계에서 탈퇴했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근거로 쓴 게 저거거든요. 네. 이 단절을 시켰다. 이제 이분이랑 안 하겠다라고 한 게 그때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있었던 2021년도 3월 달에 매수 행위하고 2012년도 그 6, 7월에 있었던 매수 행위는 김건희 여사가 별도로 한 거다라고 평가한 근거 중에 하나가 저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보면 그 전까지 2011년도 1월 달 이전까지는 뭔가 어울린 것 같다. 이게 네. 소스도 받고 해서 그 방조범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방조범에 해당한 것 같지만 특검이 방조범은 기소 안 하고 이건 공동정범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우리는 판결을 무죄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러면 항소심 가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공모를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또 그게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래서 그건 방조가? 이미 방조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그 부분은 처벌할 수가 없어요. 다만 2010년도 후반부터 2012년도까지 예. 이걸 포괄일죄로 봤는데 원래 특검은 재판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나눠서 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포괄일죄로 재평가 받으면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 쟁점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다퉈질 여지가 있지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만약에 그 현 재판부의 첫 재판이었다면 여러 평가가 가능해 무리한 판결이다 할 수 있지만 예. 이미 그 권오수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9명이 판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전부 다 집행유예가 나오고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사람들은 전부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았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건인데 이걸 11년을 구형했다는 거. 그럼 누가 보더라도 특검의 구형량이 많았던 거지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재판부가 잘못했다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앞에 있던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일맥상통한 판결이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투자자 정도로 본 거예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 판결 같은 경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이 맞다. 다 유죄가 나왔으니까 집행유예건 뭐건 예. 유죄가 나왔는데 이 우 판사 말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이건 인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가 조작인 걸 인식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시기를 3개로 끊었습니다. 1차, 2차, 3차를 끊었어요. 예. 2, 3차를 대법원에서는 다 연결해서 포괄일제로 왔다가 다 합의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는 2011년 아마 1월 13일인가 이쯤입니다. 그때 보면 김건희 파일이라는 게 나와요. 그 다 아시는 것처럼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 그럼 이걸 끊지 않고 가게 되면 포괄일제로 가게 되면 이걸 다시 연동해서 주가 조작의 행위로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보도를 통해서 들었던 게 뭐냐면 도이치모터스에 이사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그러면 그 권오수 회장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일반적인 투자만 했다고요? 투자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12시에 만나요. 뭐 브라보콘 같은 것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뭐 내가 12시쯤에 3,300원에 8만 주를 때려달라고 얘기를 하면 김건희 씨가 이걸 때려가지고 예. 판매를 하면 다시 또 이걸 이사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반복적인 주가 조작이 벌어졌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특이하게도 주가 조작을 3개의 시기로 끊어서 죄가 안 되는 방향으로만 가게 했고 또 우리가 이진관 판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검이 소위 이 내란을 방조하는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거 아니다. 예. 주요 임무 종사를 바꿔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죄를 인지했으면 공소장을 변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하지 않고 있다가 1심 선고할 때 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인지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왜 특검이 여기다 기소 안 했으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을게라고 얘기하면 예. 예. 판사가 죄가 있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기소장을 변경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판사가 이미 봐줄 생각을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재판을 진행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꽤 많은 거죠. 그래서 2심에서 보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겠죠. 특검에서.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이제 관저의 골프 연습장 관련한 이제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이게 뭐 전에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현재 한남동 관저 주변에 그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요. 일부 근무자 초소도 그림에 있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경호 목적상 보안 시설이 일부 추가로 보완을 했습니다.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듯한 답변이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치까지 조정을 했다. 이거를 저는 맥락을 보면 이렇게까지 밖에 눈치를 보면서 왜 굳이 골프 연습장을 지으려고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 사실 2024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만난다 얘기했을 때 이제 당선되고 나서 뭐 그때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보도가 네,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2022년 5월 말에 이제 벌써 조성했으니까 2년 전이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였단 말이죠. 취임 직후. 그러니까 5월 말이면은 대통령 취임한 5월 10일 날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직후했는데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의 체구도 크고 이제 그런데 운동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지금 당뇨가 지금까지도 좀 있다고 하니까 예. 제가 보기에 윤 전 대통령이 좀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뭔가 공간을 만들려는 그 경호처장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배이고 절친한 선배 너무 좋게 해석할 수 너무 배려가 아닌가 싶은데 어찌됐건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는 예산 목적도 바꾸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짓말로 한 거고 예. 그다음에 실제로 국회에 나와서 위증까지 했단 말이죠. 전 차라리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런 선의를 갖고 시도를 했다 그러면은 차라리 윤 전 대통령 운동 부속 시설 만들었습니다. 예. 라고 하면 되는데 그 골프가 법으로 금지된 무슨 뭐 스포츠도 아니고 예. 주말에 관저가 아닐 대통령이 필드에 나가고 그러면은 경호 인력서부터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주말에 좀 쉬면서 골프 스윙 연습 좀 하려고 했다. 그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많은 시설물들이라든가 공사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처럼 보이고 의도된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골프 연습장 만드는 게 뭐가 나쁩니까? 뭐 국민이 지탄할 일도 아닌데 예. 왜들 이렇게까지 쉬쉬거리면서 목적도 변경하고 예산도 변경하고 국회 나서 위증까지도 했는지 예. 저는 참 그걸 이해 못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요. 이제 관저에 이제 뭐 히노키 욕조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일본식 다다미까지 있다는 내용은 저는 기억이 나는데 김지호 대표 여기 보면은 반려묘실 캣타워라는 게 있어요. 이게 173만 원이나 그러니까 반려묘를 키우는데 반려묘를 위한 시설인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부부가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이사 나갈 때 저 캣타워, 저 캣타워인지 어떤 캣타워인지 모르지만 캣타워가 이사 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보도 있었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돼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히노키 욕조라든지 다다미 방이라든지 이게 대한민국 국가 수반의 관저에 어울리는 그러한 어떤 생활용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저런 것을 좋아한다면 본인들이 사저에 저런 걸 설치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보면 국가 세금으로 히노키 욕조랑 다다미방, 골프 연습장 이런 걸 설치했을 텐데 예. 본인들도 부끄러우니까 떳떳하게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고 어떻게 검찰총장, 검사 뭐 20년, 30년 공직에 임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저렇게 저런 부분까지 사적 욕망과 사적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국가 세금을 낭비했는지 아니 이걸 다 세금으로 했다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본인들도 아는 거잖아요.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고 공무원까지 전부 다 위증하고 거짓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부끄러운 걸 아는데 왜 저렇게 세금을 낭비했는지 너무 좀 안타깝고 다시는 저런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